우주의 조약돌이 전하는 작은 지식의 큰 울림. 저는 레알 우주의 속세계를 알려드릴 안될과학의 궤도입니다. 미국과 구소련의 우주 경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고 나사가 우주의 주도권을 잡게 된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 나사의 우주 기술은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국한되지 않고 민간 기업 주도 우주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수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우주 진출에 앞다퉈 경쟁하는 지금, 뉴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나사와 그들의 도움을 받아 우주 인싸가 된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스페이스 시대. 정부가 우주 개발의 주체였던 과거와 달리 뉴스페이스 시대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주도하는데요. 절차가 복잡한 정부 기관보다 민간 기업은 과감한 결단력과 신속함으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사는 새로운 우주 시대의 시작이 될 우주 수송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화성을 넘어 머나먼 심우주에 대한 탐사는 계속 나사가 유지하되, 지구와 가까운 곳은 민간 우주 기업을 통해 우주 비행사와 화물을 수송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주 항공 산업은 필요한 투자금이 워낙 천문학적인 수준이고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기 힘든 불확실한 산업이었죠.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은 과연 여기에 뛰어들 민간 기업이 있을지 역시 걱정과 의구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나사가 우주 수송 정책을 발표하기 전 과거 페이팔로 큰 성공을 거둔 젊은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는 2002년 민간 우주 항공회사 스페이스X를 설립하게 됩니다. 사실 민간인이나 기업에겐 무모하다 여겨지는 우주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은 일론 머스크가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괴짜 억만장자들이 몇 번씩 시도해왔지만 이들의 결과는 모두 파산이었습니다. 수익화는 매우 어려운데 돈은 천문학적으로 계속 빠져나가니 불보듯 뻔한 결과였죠. 결국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테스트 과정에서 번번이 로켓 폭발 사고가 이어졌고 투자금만 쏟아붓다 곧 파산하게 될 기업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모터스와 함께 말이죠. 그러던 중 스페이스X의 운명을 뒤바꿀 기회가 생깁니다. 나사가 ISS 화물 운송을 위탁할 민간 업체를 찾고 있으며 해당 업체에게 약 26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물론 발사체의 핵심 기술인 엔진의 기술 이전까지 해주겠다는 것으로 당시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엄청난 조건이었던 겁니다. 투자자인 동시에 우주기술 선생님이 된 나사.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신속함을 갖춘 민간기업 스페이스X와의 만남은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게 됩니다. 2010년 스페이스X는 직접 개발해서 발사한 우주선 드래곤을 대기권 재진입시킨 후 회수까지 성공하며 민간 최초로 우주 왕복이 가능한 기술을 갖게 됩니다. 뒤이어 2012년에는 민간 최초로 국제우주정거장과 도킹에 성공했죠. 우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2015년 스페이스X가 발사한 펠컨 9의 1단 로켓 추진체가 마치 주차하듯 지정된 위치에 정확하게 귀환하는 회수 장면이 전세계 생중계로 공개되며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우주 개발을 진행하면서 가장 치명적인 기술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 번 사용된 로켓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미국이 운영했던 우주왕복선의 로켓 엔진은 3개, 한 개 가격이 약 4천만 달러를 넘는다고 하니 우주왕복선 하나의 엔진값만 무려 1억 달러가 넘는 귀한 부품이었습니다. 나사의 기술 지원으로 안정적인 발사체를 갖게 된 스페이스X가 한 발 더 나아가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재사용 로켓의 가능성을 입증한 겁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진 풍경을 나사와 스페이스X가 만들어낸 셈이죠. 결과적으로 스페이스X는 설립 후 벌어들인 자본의 절반 이상이 나사의 투자금일 정도로 국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화성 이주라는 비전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고, 나사는 민간 기업과의 협력 덕분에 더 저렴한 비용으로 발전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죠. 이렇게 나사와 스페이스X의 만남은 우주개발 생태계를 키우고 훌륭한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적 한계를 넘는 새로운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 재사용 기술 덕분에 평균 로켓 발사 비용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되면서 민간 우주 항공기업의 활동이 증폭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민간 우주 항공기업은 약 1000개 이상, 여기에 시장 규모가 1조 4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주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입니다. 다른 우주 민간 산업 현장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주 관광입니다.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이조스는
우주항공업체 블루 오리진을 설립해 20년간 이끌고 있는데요. 그런 그가 아마존 CEO 자리에서 물러나 블루 오리진 경영에 집중하며 지난해만 약 100억 달러 가치의 아마존 주식을 팔아 현금화했고, 앞으로 매년 10억 달러 가치 주식을 현금화해서 블루 오리진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죠. 그 정도로 우주 진출에 진심인 제프 베이조스는 최근 우주 관광을 마쳤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주 산업에 도전장을 내밀고 최근 우주 관광을 성공적으로 다녀온 버진 그룹의 회장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틱은 모선이라 불리는 비행기에 로켓을 장착해 비행 중에 로켓을 발사합니다. 발사된 로켓은 우주에서 잠깐 체류하다가 지구로 돌아와 비행기처럼 착륙하는데요. 승객을 6명 정도 태울 수 있는 관광용으로 개발되었다고 하죠. 뉴스페이스 시대로 넘어오면서 당장 눈앞에 다가온 또 다른 변화는 바로 위성 기반의 초고속 인터넷입니다. 우주 산업을 이끌 우주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로 꼽힌 우주 인터넷은 적어도 우주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통신 케이블 가설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 없어 아프리카 아마존의 한복판이든 태평양의 외딴 섬이든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오지에서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위성 기반의 초고속 인터넷은 무선 데이터 처리 능력과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된 스마트 시티 등 4차 산업혁명을 열어줄 중요한 열쇠인데요. 이제는 위성을 통한 정보의 확보가 국가 간 경쟁력을 판가름할 기준이 된 겁니다. 이런 우주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의 과학은 나아가 우주 태양광 발전, 우주 관광과 더불어 소행성에서 유용한 자원을 채굴하는 등 미래의 신규 시장들의 실체를 조금씩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우주 산업을 둘러싼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우주라는 거대한 신시장이 열리기까지 그 시작을 과감하게 열었던 나사의 투자가 더 많은 민간 기업의 참여를 불러오며 우주로 향한 새로운 기술 혁신을 만든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발전된 우주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돼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주 개발에서 발생한 산업과 기술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작은 지식의 큰울림 우주의 조약돌과 함께한 안될과학의 궤도였습니다.